또 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수정과나 식혜에 이것 빠지면 좀 허전하죠. 바로 잣입니다. 동동 띄우면 보기에도 좋고 씹었을 때 퍼지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참 좋은데요. 네, 사실 저는 어릴 때 그 쌉쌀한 맛에 약식에 잣 들어있으면 그 잣을 모두 걷어내고 달콤한 밥만 먹었습니다. 잣이 영양덩어리에 귀한 대접 받는다는 건 커서 알았는데요. 정주주 기자, 요즘 이 잣 수확이 한창이라면서요? 네, 올해 정말 폭염 지긋지긋했잖아요. 네. 그 덕분인가요? 올해는 정말 잣이 풍년이라고 해요. 자, 옛날 왕실에서는 왕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잣으로 술을 담가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잣을 불로장생의 식품이라 그렇게 불렀다는데요. 그런데 이 잣 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잣나무 높이 무려 20m나 됩니다. 그래서 나무 잘 따는 숙련된 전문가만 올라갈 수 있는데요. 목숨 걸고 힘들게 딴 만큼 그 잣 정말 귀하고 두루두루 쓸모가 많습니다. 그 수확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충령산, 잣의 국내 생산량 60%를 차지하는 최대 수확지입니다. 하늘로 치솟은 잣나무들 속에서 잣 수확이 한창입니다. 꼭대기 높은 곳에서 나무를 치면 잣송이 후두둑 쏟아집니다. 굳이 힘들게 이렇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가지에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직접 보고서 장대를 이용해서 떼어서 따야지 그게 수확이 가능해요. 20m가 넘는 잣나무에 오를 때 꼭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산 탈 때 쓰는 아이젠 같은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승죽이라 그러는데 이게 나무를 찝고 올라가기 위해서 발이 편하게 딱 나무에 댈 수 있게 맞춰준 거죠. 여기에 잣 털 때 쓰는 9m짜리 장대까지 챙기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잣나무를 성큼성큼 오릅니다. 꼭 스파이더맨 같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 꼭대기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잣이 많은 곳부터 먼저 확인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긴 장대가 제 역할을 할 때 장대 끝에 달린 고리로 잣나무를 흔들면 잘 익은 잣송이들이 뚝뚝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파인애플처럼 생긴 이게 바로 잣송입니다. 반으로 갈라봤더니요. 잣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잣 한 송이에 무려 100개 이상의 잣이 들어있습니다. 힘들게 딴 만큼 정말 귀한 잣이죠. 잣 껍데기 살짝 꿰물면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잣 알갱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딴 잣송이가 2톤 남짓. 금방 딴 잣송이는 송진이 있어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포대에 담은 채로 이틀 정도 말려줍니다. 그 다음 탈곡장으로 가는데요. 잣송이에서 먼저 잣을 분리하고 탈피 작업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익숙한 노란 잣이 나옵니다. 힘들게 수확한 잣,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 잣 안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어린아이들의 성장 촉진을 유발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잣 하면 막걸리부터 떠올리는 분들 계시나요? 잣 막걸리 생산이 한창인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오전 8시 막걸리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계에 쌀을 붓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안에서 이제 쌀을 스팀으로 넣어가지고 찌게 하는 겁니다. 탱크에서 5시간 정도 푹 쪄내면 꼬두밥이라고 하죠. 이 밥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막걸리를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됩니다. 잘 지은 고두밥과 함께 여기에 누룩을 넣어줍니다. 누룩은 고두밥을 발효시키는 발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고두밥과 누룩을 쏟으면 아래층에 물이 담긴 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온도입니다. 효모 활동이 가장 활성화된다는 28도에 맞춰줘야 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이렇게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일주일이 되면 찌꺼기에는 술찌개미가 둥둥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걷어내면 막걸리 원액이 남게 되는 거죠. 드디어 잣막걸리의 핵심, 잣이 등장했습니다. 잣은 물과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잣은 통으로 넣었을 때보다 갈아서 넣어야 향이 진하다고 하는데요. 곱게 간 잣을 막걸리 원액에 넣어주는 거죠. 가평 지역에는 이제 잣이 유명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막걸리에 넣게 되었는데요.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도수가 6%가 되도록 물을 넣어서 희석해주면 잣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잣 때문일까요? 막걸리에 윤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 잣 막걸리는 3도 정도로 차게 해야 맛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잣을 요리로도 즐겨볼까요? 잣 전문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보글보글 정말 맛있게 끓고 있죠. 바로 잣 두부가 들어가 있는 버섯 전골입니다. 잣 두부, 다소 생소하죠. 주방에서 만드는 법 살짝 공개했습니다. 10시간 불린 콩을 잣과 함께 갈아서 먼저 잣 콩물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잣 두부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두부에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잣을 갈아서 콩물에 넣어줍니다. 이제 콩물을 가마솥에 끓이는데요. 이때 간수를 넣어줍니다. 간수는 염전에서 소금 물기를 뺄 때 나오는 아주 짠 물이죠. 이렇게 몽글몽글 응어리가 지는데 이 상태가 순두부입니다. 이제 틀에 부어서 물기를 빼주는데요. 이때 또다시 잣을 준비합니다. 잣이 씹는 맛이 좋거든요. 잣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잣을 넣습니다. 아낌없이 잣을 뿌려주고요. 여기에 다시 두부를 얹어서 물기를 쫙 빼줍니다. 천을 덮고 손으로 꼭꼭 눌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먹기 좋게 잘라보니 속에 잣이 콕콕 박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든 잣두부를 갖가지 채소 위에 듬뿍 올려주고요. 청경채도 아낌없이 올려줍니다. 개운하게 끓인 맑은 다시 육수를 넣어주면 잣두부 전골이 완성됩니다. 전골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담백한 맛의 두부 전골은 요즘 같은 일교차가 큰 때 기력 회복에 딱 좋다는데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게들 드십니다. 아이들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건강식인 것 같아요. 담백하면서 시원하니 그냥 너무 맛있습니다. 영양이 알알이 꽉 차 있는 잣. 이 가을이 주는 알찬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